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은 매물 감소와 반도체 성과급 유입에 따른 지역별 집값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중저가 지역을 비롯해 외곽까지 전방위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확산되어 집주인들이 판매 의지를 크게 줄인 모습이 확인됩니다. 특히 2,500가구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10개 미만일 정도로 거래 가능한 물량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저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던 외곽 지역이 이제는 집값 상승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경제 칼럼이 지적했듯 정책 만능주의는 시장의 복잡한 움직임을 오히려 왜곡시키며 규제가 시장의 근본 수요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 억제 정책은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성과급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수지 영통 동탄 등 이른바 셔세권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미 동탄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상황이며 이 자금이 수도권 동남권의 핵심 부동산 시장으로 북상하는 조짐이 나타납니다. 이는 코스피 강세에 따른 차익과 대규모 성과급 자금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하반기 부동산 가격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판단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부동산 지옥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부동산을 심판해야 할 선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과 대출 규제, 금리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 규제 완화나 정책 변화를 수행하기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한편 2027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고돼 있어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심리가 계속 자극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속에 신규 공공주택 공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800호 공공주택 건설에 9년이 걸리는 현실과 서울 도심 7,7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관군대 민자역사 개발이 10년째 멈춰 있는 상황은 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드러냅니다. 지방에서도 울산 미포산단 토지 허가제 재지정 등 선별적인 규제 확대로 과열을 차단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일부 교육, 교통, 산업 호재가 있는 거점을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 미분양과 침체 현상은 여전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핵심 지역과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외곽 중저가 지역까지 집주인들이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전방위로 확산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성동구 재개발과 신축 단지 중심으로 한강 벨트와 강북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수도권 북부 지역 역시 상승 견인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세 속에 흑석, 뉴타운, 서밋, 더힐 견본주택이 오는 22일 오픈할 예정이며 청약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생애 최초 매수자가 7,081명으로 급증해 30대 중심의 공포 매수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반도체 성과급과 셔세권 지역으로 매수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시대에 버틸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고민하는 전략 분기점에 서 있으며 다수는 현재로서는 버티기를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민간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대기간 만료 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임차인 집회가 잇따르면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JR글로벌리츠 사태를 계기로 리츠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데 국토부 단독 감독에서 금융당국과의 통합 감독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5일 2%를 돌파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한 것도 심상치 않은 변수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영향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부동산 투자 확대와 한국투자공사의 대체 투자 강화 움직임 등은 국내 규제에 따른 반사 수요와 불확실성 시대 대응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코스피 불장으로 인한 차익 자금이 부동산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미 국채 금리 쇼크가 시장의 낙관론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계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오늘 부동산 시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나는 매물 잠김과 생애 최초 매수 급증으로 대변되는 공포 심리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 성과급과 코스피 차익이 집중되는 서세권 및 수도권, 남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라는 여유입니다. 두 흐름이 상반되면서도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배후에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이 누적돼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도 시장 향방의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지만 세금과 대출, 금리 등 근본적 변화는 7월 세제 개편안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목할 변수는 미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로 5빗 저 5% 돌파 시 국내 금리 인상 압력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지방선거 이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및 재초환 규제 방향도 시장 심리와 매물 출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7월 세제 개편안은 하반기 매물 증가 또는 매물 잠김 지속을 결정짓는 최대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처럼 두 개의 상반된 힘이 공존하는 가운데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는 복합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